이제 문제는 가장 의심되는 그 이란이 자기들이 한 거 아닌 것 같다. 우리도 이제 구담을 파견한 거죠.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SM-2 미사일이나 또는 미국제 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구담한테 그런 것들이 왔다가는 그냥 자기들이 뭐 오히려 아웃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네, 엄효식 실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최근에 그 군 관련한 정세라든가 한반도 주변 안보 관련한 사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해군이 최근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뭐 파견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아덴만 쪽에 가는 그 우리 청해부대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군이 2009년부터 지금 뭐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는 호르무즈 해협 그 바깥쪽에 보면은 아라비아 오만만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 한 뭐 1000km, 2000km 떨어진 곳에 소말리아라는 국가가 있고, 소말리아 국가 그 앞쪽이 해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뭐 화물선이나 대한민국의 여러 민간 선박들이 다닐 때 해적들이 와서 그냥 배를 뭐 납포하거나 또는 배에서 강제로 선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뺏어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우리도 이제 구담을 파견한 거죠. 네. 2009년부터니까 지금 거의 뭐 한 17년 정도 된 상황이고, 노하우도 정말 많이 쌓였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왕건함이라는 구축함, 보통 4,400톤급의 구축함이 출발을 했는데, 이번 이제 왕건함이 청해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 왕건 구축함이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의 가장 뜨거운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과연 작전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관심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는 청해부대의 원래의 임무에만 집중하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작전을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이란 전쟁 상황도 약간 소강이니까 뭐 지금 당장 임박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거는 새로운 파병이 아니라 약간 뭐 작전 구역을 좀 확대하는 겁니까? 네, 그게 약간 애매한데요. 과거에도 보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를 가지고 말이 많아서 그냥 소말리아 쪽 아덴만에 있던 작전이 조금 영역을 넓힌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 받아도 된다는 쪽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은 약간 새로운 작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국회는 뭐 여당 야당이 보면 여대야소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있는데, 그래도 아마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군함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 동의라는 그런 단계는 그래도 밟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 뭐 우리 화물선도 지금 많이 역류돼 있고 26척 중에 한 척이 뭐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나왔다 그러는데,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는 이란에 의해서 피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HMM 나무 화물선인데요. 이게 뭐 이란 공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음모설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또는 이제 현장에서 나무의 사진, 그 나무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을 때 어떤 그 외부의 뭐 일종의 미상 비행체로부터 타격을 받은 그런 전반적인 모양새는 이것은 그냥 이란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의 이름을 찍어서 그 나라가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나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그냥 선박 화재 사고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폭발 화재. 누구로부터 피격받았다 그런 느낌은 가능한 한 빼고 그냥 팩트 자체로만 그냥 화재로서만 봤었는데, 이제 실제 우리 조사단들이 가가지고 배의 외양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뭐 미사일 또는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나타났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만 누가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짐작으로는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짐작은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가장 의심되는 그 이란이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자기들이 한 거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자기들도 밑에 있는 뭐 혁명수비대나 이란 정규군 해군한테 확인해 봤는데 다 안 쐈다 그런다. 자기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것을 자기들처럼 속이고 나무를 공격한 것이 아니냐. 뭐 일종의 약간 음모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란이 수긍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누가 쐈는지를 찾아내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고가 일어난 초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에 의해서 한국 화물선이 맞았다 이렇게 좀 특정을 했잖아요. 네. 미국은 뭔가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뭐 발사 그 항적이라든가 타격 원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무가 피해받을 그 당시가 네. 어쩌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도가 가장 높은 그 시기였었고 긴장도가 높은데 어쨌거나 그 두 개의 어떤 전쟁의 주체는 미국과 이란이니까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그 일대에 대해서 최고의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뭐 지상 레이더 또는 함정을 떠난 해상 레이더 또 우주의 뭐 위성부터 해서 모든 감시 수단을 가지고 아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나무를 피격한 게 어느 나라의 어떤 그 뭐 무기 체계인지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피격 사건이 나고 몇 시간 만에 꼭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말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완전한 소통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 교류를 했다라면 우리 조사단이 가서 컴미 좌측에 구멍 난 걸 보기 이전이라도 어떤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건 뭐 다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사인 간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땠을까?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이란 당국이나 이쪽에다가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분명히 밝혀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그 청해부대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덴만에 이제 청해부대 가가지고 작전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 선박이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피해를 입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도 좀 화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작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청해부대 이순신함급 이번에 이제 왕건함이 갔죠. 48진 왕건함이 갔는데 이 군함은 해적들 잡는 거 말고 다른 그런 어떤 좀 본격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왕건함도 뭐 구축함이니까요. 구축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 뭐 함대공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구축함이 만들어진 지가 좀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거 딘수직할 때 가봤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구축함이니까 무기 체계들도 20년 전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장비가 되어 있는데요.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뭐 UAE나 사우디가 우리를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전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란이 어떤 뭐 지대지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로 우리 왕건함에 대해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란이 가장 자랑하는 차이드 같은 그런 자폭형 드론을 가지고 공격하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무기함대라고 하는 그 소규모 고속정들이 어떤 뭐 무기 체계를 가지고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이란 그 항모 수비대의 무기함대는 되게 일반적인 어떤 민간 선박이나 화물선을 대상으로는 그런 소형 고속정으로 뭘 할 수 있지만 군함한테 그런 것들을 갖다가는 그냥 자기들이 뭐 오히려 아웃되기 때문에 무기함대의 공격은 일단 그것은 우리 군함한테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우리 군함이 그 직면하게 될 위협은 미사일과 드론인데요. 미사일에 대한 부분은 결국 날아오는 것을 요격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 왕건함 같은 경우도 나름 중첩적인 방어 체계를, 그러니까 SM-2 미사일이나 또는 뭐 이런 미국제 뭐 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란이 한 번 공격할 때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섞어 쏘기 하고 막 이러면. 한 번 갔는데 한 번 온 것은 우리가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로 요격하고 막아낼 수가 있는데 2차, 3차 공격하게 되면 우리 왕건함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왕건함이 그쪽으로 가서 작전을 하게 된다면 가장 이제 그 최근 어떤 뭐 전장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한 게 드론인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군 입장에서 드론은 별로 기억이 없었다가 이제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드론이라는 게 되게 위력적이구나라고 느꼈지만
그걸 느끼기만 했지 우리가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무기 체계로서 장착하는 것은 되게 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이런 대드론 체계들을 어떤 장착하는 것이 지상 무기 체계나 또는 이런 뭐 해상 무기 체계에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고 실제 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왕건함이 저쪽 청해부도로 가는 데에도 일부 이런 대드론 무기 체계를 많이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강하는 것 이상으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자폭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더 수준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야 할 겁니다. 사실 청해부대가 과거에 보면 뭐 아덴만 여면 작전 이래가지고 우리 선박을 뭐 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현지에서 우리 상선 호위하면서 해적을 실제로 좀 소탕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작전이 있는데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2009년도에 우리 청해부대가 처음 창설이 돼서 아마 제 기억에는 2011년, 12년 요 무렵일 텐데요. 보통 우리가 뭐 아덴만에서 있었던 정말 눈부신 작전이었죠, 보면. 우리 상선이 납치되었는데 우리 그 청해부대 인원들하고 우리 그 UDT 병력들이 들어가서 해적들을 제압하고 우리 선원들을 구출하는 그것이 정말 뭐 아마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전이었었고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물선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떤 해적의 공격이 염려가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배들에 대해서는 청해부대가 다 지원을 했었죠. 아, 우리 배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서방 배들도 구하는 임무가 있군요. 최근에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쪽에서 좀 화가 났는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징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이란 전쟁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확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좀 봉합이 되면서 미국이 빠져나오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군사적으로는 미군의 전투력이 이란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부는 이미 암만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저항 의지를 높이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군사적인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형세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란의 정치 체제나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주타파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졌습니다라고 또 두 손 들고 고개 숙이기는 어렵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상황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제가 졌습니다 하는 때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지금 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일종의 역봉쇄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약간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원래 19일 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전격적인 작전을 다시 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오는 거는, 미국으로부터 뭐 종전과 관련된 제안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종전을 앞둔 어떤 그 의사소통이 예전보다 지금 굉장히 더 자주 있는 것 같고, 또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좀 순해졌어요, 보면. 예전엔 되게 좀 독한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오늘 아침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그 미국 측 발언은 곧 될 것 같은 물론 이제 곧 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좀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만약 그렇게 종전이 된다면 뭐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것만은 이건 안 하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것은 동결됐던 이런 자금들 풀어주고, 다음에 그 미군이 지금 아라비아 해 쪽에서 하고 있는 봉쇄를 풀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도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을 두고 그래도 많은 의견이 접근한 것처럼 보여서 뭐 이 상태대로 만약 그 마무리가 된다라면 군사적으로 서로 상대를 뭐 처절하게 공격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 중부사령부 홈페이지나 SNS를 보게 되면 뭐를 제일 많이 올리냐 하면 B-1B 폭격기가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사진을 계속 올리거든요. 이제 그건 뭐냐면 하여튼 말 안 들으면 폭격기 가지고 다 그냥 뭐 때려버리겠다는 그것을 은연중에 계속 과시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란 측에도 이제 압박이 될 것 같아서요. 아마 뭐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란이 전세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일단 이란은 어쨌거나 자기들 어떤 기존의 기득권과 체제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이 원하는 거를 일정 부분 주고, 다음은 이제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으로부터 받을 거 받아내서
서로가 나름대로는 그냥 명분 있는 종전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보면은 돈에 대한 집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무슨 봉쇄하고 나서 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세금 내라 뭐 해라 이러고 저도 보니까 2,000척 정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데 그거 배 한 척당 200만 불, 그러니까 30억씩 받으면 그거 6조 원이더라고요. 그것만 다 받아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돈이 좀 부족한 건가요? 이란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떤 경제적으로 풍부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이제 모주타파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모주타파나 또는 그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도 만약 이제 종전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이란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많은 어떤 이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막 당근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보면 결국 그것이 이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이란 국민들의 어떤 삶의 피로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줘야지만이 자기들의 정권도 유지가 되는데 만약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이란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진다라면 국민들이 그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죠 보면 아마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뭐 이란에 있는 그 혁명수비대 이런 기득권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부를 챙기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정권의 지속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베풀어줄 당근으로서의 어떤 자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란 국민들도 잘하면 전쟁 고유가 지원금을 곧 받을 수 있겠군요. 잘 협상만 되면. 지금 뭐 이란이 이런 뭐 외부 세계와의 통제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물자의 반입이 금지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최근 이제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란 내부에서도 이 혁명 수비대에 대한 이란 정규 군인들의 어떤 반발. 아, 거기도 또 그럽니까? 네, 혁명 수비대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란 정규군들을 약간 무시하거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을 막 뺏어내고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란은 이 전쟁이 마치고 나게 되면 그 앞에 있던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과연 모주타파가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과연 이제 이란에 있는 국민들 이란이 사실 중동에 있는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도 약간 그 뭐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개인의 자유 이런 부분에 되게 좀 민감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79년 그 이슬람 혁명 이전만 해도 그냥 친미 정권일 때만 해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랬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이 특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완전히 중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런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란 국민들도 뭔가 새롭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혁명수비대나 모주타파나 미국과의 어떤 그 종전 협상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어쩌면 그 다음이 더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 실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이란 전쟁이 2월 28일 날 터진 그 시점에서도 거꾸로 돌아가 보면 작년 12월부터 그 민주화 시위,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일어났다 뭐 최대 한 3만 명 정도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이랬다 이랬는데 사실 그 틈을 틈타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습을 한 거고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러면 그런 또 욕구들이 다시 또 분출할 수가 있겠네요. 민주화 욕구나 이런 게. 일단 일반 국민, 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면 정권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기존 정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그 상황을 유지하려면 그 불만 많은 국민들에게 또는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 측에서는 향후 정권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런 많은 돈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에 대해서 이란이 누릴 수 있는 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뭐 이런 물자나 물품 또는 금전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